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서거 45주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등 도전정신과 예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용진 논설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은 대통령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지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옷깃을 여미며 애통한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편안히 잠드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비록 대통령님께서 떠나신 지 4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뒤를 이은 일부 대통령들은 언감생심, 감히 대통령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분수에 넘치는 그 막중한 자리를 맡아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님께서 위대한 영웅적 영도력으로 이룩하신 대한민국을 더 성장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일부 인사는 오히려 퇴행적 만행으로 나라를 쇠망 직전의 상태로 만들었고, 심지어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반공을 파괴하고 자유를 없애려 했고, 주적 북한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확고한 신념과 철학, 비전을 가지고 5천년의 고개, 가난의 질곡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해 주셨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위해 보내주신 천재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 재임시에 이룩하신 위대한 성취들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국가 재건과 조국 근대화를 위한 통찰력과 추진력, 업적은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과 영민함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가신 지 45년이 되었지만 세계의 자유민주국과 공산국가 가릴 것 없이 아이젠하워, 등소평, 폴 케네디, 엘빈 토플러 등 전 세계의 지도자와 석학들이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에 처음 있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3년부터 1979년의 개발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1960년, 70년대의 교육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등 재능과 창의성이 번성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은 그러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재능과 창의성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하며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성과
통찰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로빈슨 교수는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기반으로 사회를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과 자원을 공산당에 집중시키는 독재 체제다. 자유가 없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가난에 시달리며 희생된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1960년, 70년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극도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남북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대통령님께서 영도하신 그 시기이며 그러한 박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8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지적대로 남북의 경제 사정이나 인권, 삶의 질은 비교 불가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순한 종북 친중의 정치 세력들이 공산 좌파 이념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 무지하고 생각 없는 국민들은 그러한 좌파 이념에 동조하고 지지하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란 자가 나라빚을 천조로 만들어서까지 공짜 돈을 살포했습니다. 또 야당은 선거표를 위해 공짜 돈을 뿌리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공짜 돈에 현혹돼 무조건 좌파들을 지지하는 원시적 나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좌파 정치꾼들은 기업과 부자들의 돈을 북한과 같이 착취하고 갈취하여 서민들의 환심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결국 나라가 공짜 돈으로 망한 베네수엘라 꼴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 있으나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도자와 국민들의 정신이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정치는 이미 죽었습니다. 정치는 오직 전과 사범에다 온갖 추문과 형수에게 인간 이하의 패륜적 막말, 쌍욕을 쏟아낸 자, 그리고 사기와 거짓말, 조작, 말 바꾸기, 덮어 씌우기, 이중 교사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위한 방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온갖 잡범, 전과자, 간첩 같은 자, 범죄인들이 국회에 들어와 정치판을 쓰레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와 피고들이 아무런 법률 위반 하자도 없는데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리운 대통령님, 지금 가장 그리운 것은 대통령님의 리더십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갖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하던 그 구국을 위한 결단의 리더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꼭 필요합니다. 공산당 놈들에게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첩이 득실돼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자칭 지도자란 작자들에게 몽둥이가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결단의 리더십을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결단의 리더십과 결기, 용기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나 비록 힘들지만 살아있는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이룩하신 국태민안과 부국강병의 그 위대한 업적을 자부심으로 자랑스러워하며 소중히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더욱 부강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영년을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아침에 이렇게 이용진 논설위원께서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정말 마음이 찡합니다. 벌써 45주년이 되었는데요. 70년대 중반에 저는 군대 생활할 때인데 1977년 7월 1일 날 우리나라의 최초로 부가가치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회계학을 전공하고 이런 세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군에서 사병이었는데 장교들을 모아놓고 장교식당에서 부가가치세 특강했던 그런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이야기가 되겠네요. 육군 일병이 병장인가요? 그때 상병이었나? 하여튼 그런 사병 시절에 장교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가가치세 특강을 했던 그 시절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참 옛날이 그립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정말 군사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까지 굳건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이어서 산업혁명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